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미트마케트 김태경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고기의 가치를 높이는 고기 마케팅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수많은 고기 유튜버들이 있는데 유튜브를 시작한 건 남들과 좀 차별화된 얘기들을 하려고 그래요. 고기의 역사나 고기에 관한 뒷얘기, 또 산업에 관한 미래의 가치들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래서 많이 구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오늘 방문한 곳은 만돈말리라고 아버지가 키우고 아들이 파는 그런 컨셉, 성지농장이라고 유명한 우리나라의 동물복지농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운영하시는 이봉우 대표님이 그 아들과 같이 운영하시는 식당입니다. 그래서 약간 컨셉도 캠핑 컨셉, 그리고 패밀리 레스토랑이에요. 돼지고기의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시죠. 미트마케터 김태경입니다. 오늘은 만돈말리라고 캠핑 스타일인데, 여기를 저희가 초이스해서 오게 된 이유는 요새 흔히 말하는 컨셉, 아버지가 키우고 아들이 파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돼지농장 주가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지금 경영을 맡고 있는 식당에 와서 좀 고기가 새로운, 또 품질이 우수한 한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해서 이 식당을 선택해서 왔습니다. 만돈말리에서 나오는 돼지는 성지농장이라는 단일농장, 경기도 이천에 있죠. 네, 이천에 있는 단일농장에서 나오는데, 이건 국내에서 몇 안 되는 동물복지농장이에요. 그래서 동물복지라는 게 돼지가 행복하게 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농장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뭐랄까, 우리나라 많은 양돈 농가들이 본받아야 될 농장을 만드시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맛있고, 조금 더 좋고, 조금 더 동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돼지들이 행복한 농장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이 만돈말리에 오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 고기를 한번 구워 보실래요? 예. 지금 여기 재밌는 게 이거를 뼈목심이거든요. 이게 뼈 등심은 있는데 뼈목심, 이게 약간 이렇게 토마호크처럼 생겼는데, 이거를 이제 솔더렉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신도세계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하고는 스펙이 좀 다르네요. 상당히 두꺼워서 일반인들이 굽기가 만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두꺼운 고기를 구울 때는 미리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끄집어 넣는 게 좋아요. 냉장고에 꺼내서 중심 온도를 최대한 올려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소고기는 뭐 미디움으로 먹는다 그러면, 돼지고기도 요새는 미디움으로 먹어도 되기 때문에 중심 온도가 좀 올라 있어야지 나중에 미디움으로 먹을 때 차지 않거든요. 고기를 몇 번 뒤집느냐라고 물으면 살짝 뒤집어라 그러는데, 이 정도 두께는 자주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이제 좀 얇게 먹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전문적으로 고기 굽는 거를 컨설팅? 이게 야끼니쿠 보안관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일본 가니까. 그래서 이 고기를 어떻게 굽는 거를 지도받아서 손님이 직접 구워 먹는 그런 거. 그래서 뭐 한도 소믈리에 자격증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도 사실 이 쿠킹하는 거, 고기를 그릴링하는 거는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이걸 좀 배워서 볼 줄 알아야지만 제대로 구울 수 있습니다. 익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다른 것부터 좀 붓겠습니다. 요거는 가불이고요. 요건 전분이고, 좀 베이징이 된 것 같은데. 오늘 여기 만돈말리 점장님이신 이 실장님 모시고 고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실장님 오시죠?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네. 저는 만돈말리 운영하고 있는 이원우라고 하고요. 아버지랑 같이 농장에서 돼지도 같이 기르면서 식당일도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겹살이 없네요. 예, 저희 세트 메뉴에는 삼겹살은 따로 안 들어가고요. 삼겹살은 단품으로 따로 주문 가능하세요. 특별히 삼겹살을 빼신 이유가 있나요? 이 모든 메뉴는 사실 저희 야외 매장에 특화된 메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겹살은 이제 숯불에서 자체적으로 구워 드시다 보면
태우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임의로 뺐고요. 그래서 실내에서 저희가 구워드리는 쪽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품종 빼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80% 돼지가 삼홍조작 돼지인데, 이 성지농장 돼지 역시 삼홍조작 돼지거든요. 그런데 삼홍조작 돼지도 키우는 것에 따라서 맛이 달라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제가 먹어본 것 중에 강원도 원주에도 맛있는 돼지가 있고, 이 돼지가 아마 그 돼지 품청회를, 맛 품청회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5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맛이에요.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성적을 내서 서울대는 가지만 돼지고기의 맛을 평가해서 어느 농장이 최고다라고 평가한 농장은 한 번도 없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맛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백돼지, 삼홍조작돼지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돼지 중에 들어가는 탑 A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키우고 냄새도 없고 또 부드럽고 관리도 잘하고, 특히 이제 그 유통 과정상에서 여기는 이제 거의 뭐 직영 육가 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또 그 적당히 숙성된 상태에서 공급이 가는 직송으로 공급을 해주고, 그걸 다시 그래도 많이 생각하면서 판매하고, 또 여기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회전도 좋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 모멘트 오브 추로라고 그러죠. 가장 맛있는 순간에 고기를 먹으실 수 있도록. 물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른 게 있지만 이거는 가장 프레시한 고기를 가장 맛있는 순간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키운 농장의 돼지를 만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사님 생각에 조금 보완할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고기 쪽에서. 저는 그 약간 에이징에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입에 결들여 있어서 제가 먹을 때는 좀 싱거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건 이제 저같이 기술자적 얘기고, 일반인들이 먹을 때는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 돼지를 만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상한 이치가 난다, 냄새가 난다, 이런 거가 되게 문제인데, 여기는 그런 게 없이 깔끔하니까 그 냄새가 없다 그럼 되게 품격이 좋은 돼지거든요. 이건 되게 품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먹는 건 이제 환경을 생각하고 또 일종의 이념인데, 이거는 그 동물 복지라는 것들 가지고 더 비싸게 키우거든요.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념 생각하면서 드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돼지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고기를 구울 때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운영해본 결과 저희 한국 그 고객분들은 부드럽다는 거를 맛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젊은 세대에는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 다 안 익히고 90% 정도부터 드시는 걸 권해드려서 최대한 부드러운 상태에서 드시게끔 유도하는 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과거의 돼지하고 현대의 돼지는 좀 달라서 타이트 미트, 그러니까 말하자면 움직이질 않아서 고기가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부드러움 때문에 숙성을 하는 건 아니에요. 숙성은 다른 맛에 고기의 맛들을 증가시키는 부분들, 연도도 개선이 되지만 풍미를 개선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는 연도나 이런 것들은 돼지고기는 상당히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고기라고 보십니다. 야외에서 이렇게 고기를 판매하고 이렇게 하면 좀 힘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영업하시면서 좀 힘든 건 없으세요? 야외 매장은 두 가지 정도가 제일 힘든데, 야외라는 공간 특성상 이제 청결이나 위생을 유지하기가 실내 매장보다는 진짜 두세 배 이상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먼지라든지 벌레라든지 그리고 날씨, 계절적인 요인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는 야외 매장은 사실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추운 게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일하는 분들도 더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야외 매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큰 미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손님들 반응은 야외에서 이렇게 좀 야외에서 저희도 실내 매장과 야외 매장이 있는데 야외 매장이 사실 압도적으로 매출 비중이 높고 많이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사실 실내에서 뭐 따뜻하거나 시원하게 드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저 야외 감성을 잘 포기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거는 저희가 잘 준비한 포인트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거기서 추천하시는 네. 제일 대표적인 메뉴는 어떤 건가요? 일단 사실 고기는 뭐 당연히 다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저희는 목살이 가장 반응도 좋고 많이 나가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숙성도 중요하고 이제 후 가공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매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좋은 원육을 받는 거거든요. 그 좋은 원육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그 자체 농장이 있기 때문에 돼지를 여러 방식으로 키워볼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돼지를 130kg까지 좀 오래 크게 키워가지고 도축해서 받는 고기들을 지금 선호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마블링이나 지방의 질감이나 풍미 이런 게 더 좋아지는 걸 저희가 느끼고 있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작한 목살을 이제 메인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그 130kg 이상 이렇게 키우는 돼지고기의 의미가 어떤 거일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돼지는 186개월 정도 키우고 아니면 빨리 키워서 출하하는 건 150일 정도라고 110kg짜리 출하하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뼈가 크고 살이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 침착이 되면서 그 지방이 고기 맛을 좌우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6개월 미만 이렇게 키우게 되면 사실 지방의 맛들이 고기에 스며드는 시간이 안 짧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130kg 정도 키우면 한 200일 정도 사용을 하면 그 20일 동안에 지방의 맛이 들어서 좀 고기가 풍미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맛있는 고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상업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돼지는 중량으로 파니까 맛있건 맛없건 농장에서 출하할 때는 그게 별 의미가 없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맛있는 고기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 130kg짜리는 더 20일 정도 더 정성을 들여서 맛있게 키운 돼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끝으로 고깃집을 이렇게 새로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냥 그런 분들한테 조언이라든가 이야기해 주실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아직은 초보 이제 외식업자이고요. 뭐 4년 조금 넘었는데 그래도 아직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에 대해서 제가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것도 사실 너무 많고요. 그런데 식당이란 거를 제가 뭐 조금이나마 해보니까 정말 준비 없이 뛰어들면 정말 몸이 고생하고요. 저도 한 2년은 정말 하루도 못 쉬고 여기서 정말 몸으로 떼어가면서 일을 배웠었거든요. 근데 요즘 뭐 여러 외식 컨설팅 프로그램을 봐도 정말 너무 준비가 없이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박사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당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정말 저는 그게 100번 1000번 이해가 되는 게 정말 함부로 시작하실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 요리가 됐든 운영이 됐든 입지가 됐든 어느 거 하나 정말 강력한 포인트란 그런 분석이 없이 시작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시작하셨으면은 정말 박사님이나 여러 또 고수분들이 계시니까 본인 고집을 좀 내려놓고 그런 선배분들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면서 해 나가시면은 좋은 매출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아마 이제 농장에서 직영화하는데도 사실 이렇게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농장에서 돼지를 키우는 거지 돼지고기를 가공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여기는 가공을 하니까 본인이 원하는 뭐 솔더렉이든 자기만의 스펙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좀 더 맛있고 관리가 되는 그런 여건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백그라운드 뒤편에서 상당히 강화가 많이 되어 있는 식당. 그리고 보이지 않게 이게 사실 초기 투자를 해놓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여건의 모양의 식당인데 그런 점들을 버틸 수 있는 자금력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코로나기 때문에 더 운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하려고 그러면 좀 더 맛있는 메뉴들, 고기만으로 승부하기엔 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좀 더 만나보기 어려운 맛있는 메뉴들, 뭐 소세지라든지 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차별화되어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은 소세지나 립이나 뭐 돼지고기를 이제 가정에서 주문해 먹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여기에 안테나 샵, 브랜드 샵이라고 그러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 외식업, 여기 만돈말리의 중요 기능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아까 프랜차이즈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건 프랜차이즈 권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하기에는 아주 여건이 좋은데, 뭐 내가 공간이 너무 좋다, 뭐 프레스 브랜딩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뭐 만돈말리의 자문을 받으면 고기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여건을 가지신 분들은 드물거든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그러기에는 일반인들이 프랜차이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물론 뭐 외진 곳에 건물이 있거나 뭐 시골에서 그 땅을 개발하시고 싶거나 이럴 때는 이 컨셉을 도입하거나 좀 도움을 받으시는 건 도움이 되실지 몰라도 흔히 프랜차이즈 개인 사업자, 내가 늘 얘기하는 사장 노동자들이 하기에는 이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한번 좀 즐기고 관심은 가져보시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체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끝점에 와 있는 식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